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젠더 가치가 인정받는 사회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할 얘기가 많은 만큼 빠르게 가볼까요? 주디스 버틀러의 위대한 수업,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젠더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버틀러는 나는 누구인가가 아닌 우리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답하기 위해서는 언어 사이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개념이 특정 언어에 종속되는 단일 언어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죠. 버틀러는 언어를 넘어선 연대를 강조한 것입니다. 젠더가 사회 가치를 파괴한다는 비난이 많습니다. 하지만 젠더는 기존의 젠더 범주에 도전했을 뿐입니다. 남녀만이 유일한 범주인지 다른 젠더는 없을지, 영어 외에 다른 언어에서 젠더는 어떤 의미일지 의문을 제기했죠. 젠더는 남성이나 가족제도,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젠더 운동이 힘을 얻고 있죠. 버틀러는 이것이 국가의 책임 전가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긴축 재정을 펼치면서 복지 사업의 지출을 삭감했고 복지의 책임을 가정과 종교에 전가했다고 말하죠. 그 결과 국가는 더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고 계속해서 반젠더 정책을 만듭니다. 젠더 교육을 폐지하고 강의와 책, 전시를 검열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부정하죠. 앞에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젠더를 정치권으로 끌어와 끔찍한 망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젠더 운동은 이스탄불 협약 등에서 세계가 합의한 진보적 가치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반젠더 운동가들의 주장은 좌파적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젠더는 제국주의 개념이라고 호소하고 기독교를 차별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혐오할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말합니다. 이런 공격들을 모두 감내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젠더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의 삶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처럼 동성애 가족은 이성애 가족을 위협하고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단지 다양한 형태의 가족 권리를 인정해주길 원하는 것이죠. 이상적인 공동체의 삶은 무엇일까요? 버틀러는 공존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차별과 공격도 없이 모두 같이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죠. 누군가에게 젠더 범주는 제약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자유의 기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남녀 이분법적 젠더 범주는 깊숙하게 박혀있지만 큰 변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성 혹은 여성의 젠더를 태어나면서 부여받게 되는데 이때 사회적 기대나 이상적 관념, 관습 같은 것들도 따라옵니다. 심지어 사회가 정한 언어조차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에 속하려고 하죠. 젠더 이론은 이런 역사 속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겠죠.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에 지지가 있어야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태어나면서 성별과 젠더의 지정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젠더 범주의 영향을 받게 되죠. 만약 태어난 아이에게 젠더가 부여된다면 아이는 젠더로부터 예측되거나 강제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인간의 삶을 예측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버틀러는 남성 혹은 여성 하나로 정해진 삶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강제하고 배제하는 용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연대해야 합니다. 버틀러는 젠더에 대한 공격은 곧 페미니즘과 성소수자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부여된 삶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핵심 가치가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부 극단적 혐오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트랜스젠더를 혐오합니다. 이들은 젠더를 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말하는 여성의 삶을 강제하죠.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는 이들을 페미니스트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트랜스젠더 혐오자는 페미니스트가 아닙니다. 젠더 운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두가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가 무너진다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틀러는 이것을 중심으로 모두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젠더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젠더를 규정하는 언어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죠. 우리는 언어의 역사 속에서 태어났지만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이 친밀한 언어가 과연 나의 것인가 하는 질문이요. 이것이 젠더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버틀러가 언어 사이에서 이동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젠더는 우리의 범주를 스스로 주장하고 우리의 언어를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유의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젠더의 힘은 곧 젠더 용어의 힘입니다.
젠더 용어에는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마치 남녀이분법적 젠더 범주에서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괴물 취급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힘에 휘둘리지 않게 언어가 젠더 범주 안팎에 미치는 힘을 알아야 합니다. 버틀러는 우리의 과제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더 살만한 방식을 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남들과 다르거나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할 때 하나만 옳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버틀러는 다양한 개성과 다양한 언어가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꿈꾸죠. 마지막으로 버틀러는 젠더 교육에 대한 당부로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젠더를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일부 인터넷에 있는 편향된 정보로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젠더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그런 편향된 시각을 키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연대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가치와 자기 사상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요. 젠더를 배운다는 것은 언어나 문화, 역사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젠더는 세상을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은 젠더를 배울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번역가분들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유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디스 버틀러의 모든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저를 의심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시는 것도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